네, 안녕하세요. 2021년도 온라인판 해외 지재권 보호 가이드북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가이드북의 이 사업 책임을 맡은 특허법인 우인의 박종태 변리사를 하고요. 이번은 이제 독일, 프랑스, 일본에 대한 가이드북을 이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발표에 대한 이제 목차를 간단히 보시면 첫 번째 이제 이 가이드북에 대한 사업 소개에 대해서 이 사업 배경 및 목적과 2021년도 가이드북 특징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요. 요 3개 국가에 대해서 순서대로 독일, 프랑스, 일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각 국가별로 이제 내용은 먼저 국가 일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특히 이제 이게 지재권에 대한 가이드북이기 때문에 특허 실용 신안, 디자인, 상표 제도로 이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재산권 분쟁에 대해서 이제 가볍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 3, 4에서 독일, 프랑스, 일본 각각의 국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다음에 5번에 이게 이제 온라인 가이드북이기 때문에 HTML 버전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HTML과 또 PDF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가볍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요. 이 특허청과 이 지식재산보호원에서 예전부터 우리 IP 나비를 통해서 해외 지재권 보호 가이드북을 작성해서 이제 제공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온라인판이 아니고 이제 오프라인 책자 형태로 이제 제공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활용도가 떨어지고 적시 업데이트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수정 가감 같은 게 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용상에 이제 제약이 있었고 2019년도, 그러니까 2년 전부터 기존 가이드북을 업데이트하고 특히 이제 HTML 형식의 온라인 가이드북을 제공하여 가이드북의 이제 활용도를 좀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이제 그러니까 올해 5월 현재 중국,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러시아 등 7개국의 온라인판 제작을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2021년도 사업은 이제 5월부터 이어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이 전통적인 소부장 강국을 대상으로 기존 이제 지재권 보호 가이드 개정 및 온라인화를 추진했고 그 해당 국가가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독일, 프랑스, 일본입니다. 그래서 앞 페이지에서 이제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소부장 강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3개국이 선정이 돼서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사업 목표는 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제작된 기존 오프라인 형태의 지재권 보호 가이드를 표준 구성에 맞춰서 온라인을 하고 그다음에 또 최신 개정사항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가이드북이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제작된 지 한 5년 정도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뭐 잘못된 건 아니겠지만 최근 이제 개정사항 같은 게 아무래도 좀 반영이 어려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라인화를 함과 동시에 특히 이제 최근에 어떤 개정사항이라든가 이슈 같은 걸 반영을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간단하게 이제 도식화를 하자라면 이제 국가별 가이드북에 대한 이제 원고를 제작하면서 표준 목차를 확정하고 이제 국가별 특이사항을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이제 다수 국가에 대해서 이제 온라인판으로 제작이 되다 보니까 이 목차가 좀 통일이 돼야지만 이용자분들께서 이렇게 좀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목차를 우리 이제 보호원 측하고 협의해서 확정을 했고, 이 표준 목차에 따라서 2020년도와 이제 올해 내용이 작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표준 목차를 기본으로 하되, 다만 이제 국가별로 특이사항 같은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독일, 프랑스 같은 경우는 뭐 유럽 통합 특허법원에 대한 내용이라던가 이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별 특이사항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서 이제 내용을 담았고요. 그래서 이제 1.2에서 결국 해당 국가별로 개별적으로 가이드북 원고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판이라는 이 사업 목적에 맞게 HTML을 이제 제작해서 우리 IP 나비를 통해서 이제 업로드한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PDF 형태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판은 쉽게 이제 어떤 이렇게 수정 가강 같은 게 아무래도 좀 쉬울 수 있기 때문에 사후에 이제 추가적인 개정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이제 보호원 측하고 함께 사후 관리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도 가이드북에 대한 특징 이제 가볍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19년도하고 20년도 가이드북 여기 때부터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온라인 가이드북이 제작이 됐었는데요. 이 가이드를 분석해서 형식 및 내용 면에서 이제 개선점을 분석하고 표준 공통 목차를 도출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저희가 2020년도 그러니까 전년도부터 이제 이런 조금 형식을 갖췄었는데요. 먼저 이제 특허, 상표, 디자인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앞에 그 편제가 시작될 때 요약 박스, 지금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요약 박스란을 만들어 가지고 각 제도별 이제 특이사항이라든가 유의점을 좀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이 박스 형태로 이제 작성을 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2절에서 지재권 개요를 설명을 할 때 국내법과 이제 비교표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년도 러시아를 작성했을 때 이제 예시를 든 건데요.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독일, 프랑스, 일본 각각의 국가에 대해서 이제 왼쪽에, 그다음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제 오른쪽에 이 내용을 갖다 이제 기재를 해가지고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국내 제도와 이제 비교해가지고 어떤 제도상의 차이점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온라인 가이드북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모든 국가에 대해서 완성이 된다라면은 이런 것도 좀 우리가 DB화를 해가지고 DB 형태로도 이제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요 화면은 이렇게 표준 목차인데요. 그래서 이제 파트 1이 이제 국가별 일반 현황, 파트 2가 지식재산권에 대한 제도 개요, 그다음에 파트 3, 4, 5가 각각 특허, 디자인 상표이고, 파트 3, 4, 5는 가능한 한 목차를 이제 통일해가지고, 이 파트 3, 4, 5의 이제 세부 목차를 보자라면 1절 개요, 2절에 이제 등록 요건, 3절에 이제 출원이라든가 4절 심사 절차, 5절에서 이제 권리에 있어서의 해당 권리에 대한 유지관리 내용, 6절은 이제 심판제도입니다. 다만 이제 심판제도는 해당 국가에 따라서 이제 없는 나라도 있고 있는 나라도 있기 때문에 없는 나라에 대해서 이제 굳이 심판제도를 이제 넣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파트 6이 신지식재산권인데 이 신지식재산권은 사실은 또 이렇게 구분을 파트를 나눠가지고 1절의 영업비밀과 2절의 이제 지리적 표시에 대한 보고로서 편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파트 7에서 산업재산권 이제 분쟁에 대한 내용을 담았는데 1절은 이제 분쟁제도에 대한 일반이고요. 2절에 대한 이제 분쟁 대응, 3절은 이제 주요 판례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2절의 분쟁 대응에서는 2020년도, 2021년도 모두 다 이제 온라인에 있어서의 어떤 지재권 침해가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지재권 침해에 대한 대응, 침해 및 대응을 좀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파트 8에서 이제 참고 자료로서 현지 대리인에 대한 정보라던가 해당 국가별 기타 관련 기관, 그다음 관련 법령에 대해서 수록을 하였고요. 옆에 이제 오른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국가별 조금 특수사항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라던가 프랑스는 아시는 바와 같이 아무래도 유럽 소속 국가이기 때문에 유럽 최근에 이제 논의되고 있는 유럽 통합 특허법원이라던가 유럽의 어떤 공통되는 뭐 EU IP라던가 EPO의 공통 지식권 재산권 제도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뭐 MP 소송 규제 관련 소송 시스템의 개선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일본에 있어서는 최근에 이제 일본의 어떤 사증인 제도라던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손해배상에 대한 산정 기준이 좀 개정이 됐고요. 뭐 도쿄라던가 오사카 법원에서 이제 조정제도 같은 좀 특색 있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특히 이제 올해 그 가이드북의 조금 특색인데요. 기존 오프라인 가이드북과 이제 비교표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문서 형태로 만든 거라서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HTML에서 이제 보시는 것은 아무래도 인터페이스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 국가인 프랑스, 독일, 일본에 대해서는 프랑스에서 이제 왼쪽에 온라인 가이드북, 그러니까 현재 개정판 가이드북에 대한 목차 및 주요 내용을 수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기존 가이드북에 대한 이제 오프라인 가이드북에 대한 목차 및 주요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색깔을 조금 구별을 해 놓은 게 이 색재가 이제 공통된 게 공통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파트 1에 대한 국가 일반 현황, 파트 2에서의 지식재산권 제도 개요가 이제 오프라인판에서는 지식재산권 법률 소개에 대응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트 3, 4 뒤에 보신 3, 4 이 뒷부분에 지금 이렇게 표를 하나만 이렇게 이제 A시로 이제 들어왔는데요. 파트 3, 4, 5가 이제 특허 디자인 상표인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옆에 오프라인 판에서는 파트 3에 이제 지재권에 대한 취득 및 관리로서 이렇게 하나로 담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색채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이제 같은 색깔로 구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직관적으로 어떤 내용이 비교할 수 있는지를 갖다 이렇게 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온라인 가이드북에서 이제 비고란을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에서 파트 3의 두 번째 칸 2절 등록 요건 보시면 프랑스에서 지재권 검색 방법은 오프라인 판에서의 파트 3 목차 6을 참고하셔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게 온라인 판은 아무래도 기존 오프라인 판 대비 이렇게 좀 간략하게 좀 압축을 한다라는 어떤
의미도 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내용 중에서 이렇게 조금 담기 어려운 것들은 기존 오프라인판에서 어느 부분 이렇게 참고하셔라. 이렇게 이제 비고란에 다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사실 온라인판은 이번에 이제 제작을 하면서 기존 오프라인판을 이제 완전히 새롭게 사실은 작성을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존 오프라인판이 한 5년 정도 시간이 흘러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이제 현재 내용을 전혀 담고 있지 못해가지고 거의 이제 새롭게 작성이 된 거긴 한데 다만 이렇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바같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어떤 해당 국가에서 검색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특별히 이제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들은 기존 오프라인판을 참고할 수 있는 것들은 이 비고라는 기재를 해가지고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어떤 이 온라인 가이드북에 대한 사업 내용과 가이드북에 대한 이제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요 마침 이런 자리를 이제 빌어서 여러분께 독일, 프랑스, 일본에 대해서 해당 국가별로 이제 간단하게 한 5분 내지 한 10분 사이로 해가지고 간략히 가이드북에 대한 내용을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은 그냥 개요적인 수준에서 이렇게 아주 가볍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해당 내용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 이제 IP나비에서 제공되는 최종 결과물을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독일을 보시면은 뭐 일반 상황과 경제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처음에 가볍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뭐 1인당 GDP 56,000달러다. 뭐 2020년 기준 이렇게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재권 유관 기관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국가들이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이제 특허청이 있기 때문에 특허청이라던가 뭐 연방 독일 같은 경우 연방 또 특허법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연방 특허법원 대법원에 대한 이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또 이제 해당 가이드북에서 이제 링크 같은 걸 제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 쉽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독일 특허 상표청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 연방 대법원, 연방 특허법원, 뭐 저작권청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한 개요를 보시면은 독일은 이제 뭐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특허, 상표, 디자인 이렇게 다양한 개별 법률에 따라서 이제 지재권을 보호를 하고 있고요. 이제 조약 현황에 대해서도 각 국가별로 이제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의 어떤 조약 가입 시기 같은 건 이제 비교해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주요한 이제 조약 중 하나로서 이 디자인에서 이제 최근에 그 헤이그 협정 같은 건 독일은 1928년도, 상표의 마드리드 의정서는 1996년도, 특허 이제 PCT 같은 특허 협력 조약은 1978년도 이렇게 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제도별로 이제 가볍게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특허 실용 신안은 독일은 이 특이 사항에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사실은 제도적인 게 대동소이를 하는데 아무래도 여러분 아시는 바처럼 우리가 좀 일본을 통해서 이제 독일법을 이렇게 좀 개수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특허 제도와 이제 대동소이한데 다만 이제 공지예의 주장 기간이 우리나라는 1년인데 독일은 이제 6개월이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통상시식권 또한 등록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우리는 통상시식권은 이제 등록이 제3자 대항 요건에 불과한데 얘는 이제 등록이 좀 효력 요건이고요. 통상시식권도. 그다음에 독일과 우리나라는 글로벌 특허심사 하이에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심사 하이에이 제도를 이용해서 조금 더 이렇게 신속한 취득이 가능합니다. 밑에 이제 IP 출원 현황은 저희들이 독일과, 그러니까 해당 국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독일이겠는데 해당 국가와 이제 우리나라 간에 실제 이렇게 이제 특허라던가 디자인 상표에 대한 이렇게 출원 현황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그래프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 대상 같은 거 보시면 뭐 특허 실용 신안은 발명, 여기서 뭐 표현은 일부 다르지만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특허는 발명 실용 신안은 고안으로서 동일하고요. 주요 등록 요건도 사실은 이런 것들은 뭐 세계적으로 공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특허 요건은 당연히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필요하고요. 밑에 이제 빨간색 주요 내용 위주로 보시자면은 이제 실용 신안은 신규성과 산업상 이용 가능성만 있으면 보호받을 수 있고 진보성 요건까지 충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특허 사유도 사실 우리나라랑 비슷한데요. 뭐 첫 번째 발견이라던가 과학적 이론, 수학적 방법 같은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발명이라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로마자 3번에 있듯이 게임이라던가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불특허 사유로서 독일 특허법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공제예의 주장 이제 실무적으로 공제예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용적으로는 이제 우리랑 동일한데 다만 이제 6개월 이내라는 것을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이제 우선권 주장 기간 같은 건 우리와 동일하게 12개월이 되겠습니다. 심사 절차에 있어서는 독일, 프랑스는 공통적인데요. 이제 로마자 1번에서 해당 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거, 로마자 2번에서 우선권 제도로 진입하는 거, 로마자 3번에 PCT, 로마자 4번에 유럽 특허청을 통한 출원이 있는데요. 로마자 1번, 2번은 결국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독일 특허청에 출원하면서 우선권으로 이제 진입을 하는 거고, 이제 주로 우리가 이제 실무상 많이
이용하는 것은 아시는 바치 PCT 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일 특허 제도는 이제 선원주의, 심사주의, 출원 공개 비밀 특허 제도, 조야 우선권, 국내 우선권 제도 같은 걸 특징을 하고 있고요. 이의신청 제도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존속기간을 보시면 특허의 존속기간 우리나라는 마찬가지로 출원일로부터 20년이고 실용시라는 출원일로부터 10년입니다. 그 다음에 뭐 프랑스도 뒤에 이제 마찬가지지만 독일은 이제 유럽 특허청 EPO를 통한 보호가 가능한데 다만 이게 유럽 특허 등록은 아시는 바같이 유럽 개별국에서 특허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각국 특허청에 이제 번역문을 제출해가지고 유효화 작업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유럽 특허는 이제 유럽 상표 제도와 달리 출원부터 심사까지만 조금 통합된 절차를 제공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PT 내용에는 제가 아직은 담진 않았지만 지금 왜냐하면 이게 확정이 안 돼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아시는 바같이 최근에 유럽 통합 특허 법원에 대한 논의와 유럽 단일 특허에 대한 논의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가이드북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현황까지 이제 내용을 수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사실은 유럽 단일 특허라기보다는 이제 유효화 작업을 통해 가지고 권리 행사하기 위해서는 각국 특허청에 이제 번역문을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디자인 지도는 이제 뭐 조금 특이사항이 그 빨간색으로 표시된 바와 같이 이제 무심사주의를 따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방식 심사만을 통해서 등록을 허용하고 있고 밑에 이제 디자인 출원 현황입니다. 보호 대상은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결국 이제 물품의 외적, 2차원적, 3차원적인 어떤 디자인이 되겠고요. 주요 등록 요건은 이제 신규하고 독창적인 디자인인데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비교하자면 신규성과 창작 비용이성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등록 사유에 대해서는 어떤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어떤 디자인이라던가 공공질서 해칠 디자인 같은 것이 되겠고요. 존속 기간은 좀 우리나라보다 길어서 출원일로부터 20년이 아니라 출원일로부터 25년이 되겠습니다. 상표제도는 최근이라기보다 이제 94년도에 그 우리나라에서 말하자면 이제 상표법과 부경법 이렇게 통합해가지고 상표 및 기타 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가지고 밑에 이제 빨간색 워딩에 있듯이 신상표법은 구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을 이렇게 통합한 표지법으로서 이제 등록상표와 미등록상표에 대한 이제 모든 보호 규정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보호 대상을 보시면은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독일 상표법에 있어서는 상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출원 등록을 통해서 이제 발생하지만 혹은 이렇게 이제 부경법상 이제 보호 대상인 사용을 통해서 이제 발생하는 것들도 같이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면에 이제 영업표지 같은 경우는 영업거래상 사용을 통해서만 발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표의 보호 대상은 식별력이 있고 그래픽으로 재현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표지는 상표로 보호됩니다. 그래서 그래픽으로 재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어떤 소리라던가 뭐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냄새 상표, 미각, 촉감 상표를 모두 다 보호할 수 있는데 다만 그거를 좀 시각적으로 설명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독일 상표법이 현재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장만 보호한다 이제 그건 아니겠고요. 이제 소리, 냄새 같은 건 이제 그래픽으로 재현할 수 있다라면 다 보호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등록 요건에서 아시는 바같이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가 이제 상표에 있어서는 이른바 절대적 요건서 식별력을 이제 특허청에서 판단하고 상대적 요건으로서 선행상표 유사 여부는 심사하지 않고 선행권리자 이의신청 같은 게 있었을 때만 심사를 하고 있죠. 존속기간은 우리나라랑 조금 다른 게 같은 10년인데 등록일부터 10년이 아니라 출원일로부터 10년이고요. 그다음에 뭐 당연히 갱신이 가능하겠고 밑에 EU IP를 통해서 이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일 건데 EU IP를 통해서 유럽연합 전체의 단일의 어떤 상표권으로서 이 보호를 받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산업재산권 분쟁은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연방 특허법원이 있어가지고 더블 트랙 제도로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랑 조금 이렇게 절차적인 내용이 이제 비슷하고요. 그래서 독일의 특허 분쟁의 경우는 이원적 관리 분할 원칙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이제 가장 유사한 이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특이사항 같은 경우는 이제 가볍게 그냥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게 가이드북에 이제 자세히 소개되어 있는데 최근 이제 MP 소송 규제 관련 특허 소송 시스템이 개선이 됐죠. 그래서 MP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허 관리 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냥 뭐 제조를 하지 않고 이제 특허만 이렇게 관리하는 회사들. 근데 독일이 이제 최대 이렇게 선호하는 이제 소송제였는데 그게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특허 유효 추정 원칙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특허권 침해가 인정이 되면은 자동으로 그 침해품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는 자동 판매 금지 명령을 발부해가지고 이제
MP가 아무래도 이제 선호하는 소송지가 됐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제조 기업에게 매우 불리한 어떤 조건 협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균형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돼서 이번에 이제 특허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2021년 8월 이제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밑에 그 빨간색의 좀 표현을 보시면은 이 특허 발명을 실시하는 자한테 당연히 이제 구제 청구, 그러니까 무단을 실시하는 자한테 구제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청구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상해에 따라서 집행이 침해자 또는 제3자에게 불균형적인 어려움을 주고 그것이 배타적 권리에서 정당화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다 해가지고 앞서 이제 말씀드린 바치 무조건적으로 침해자한테 판매 금지 명령을 발부하지는 않고 균형의 원칙에 따라서 이런 것도 일부 이제 제한할 수 있다 이런 규정들을 마련해서 특히 이제 MP 소송 규제 관련해서 특허 소송 시스템이 이제 개선이 좀 되었습니다. 프랑스 보시면 뭐 이 국가 일반 현황은 이제 같은 목차를 따라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가이드북에서 여기서 이제 가볍게만 그냥 소개해 드렸는데 가이드북에서 뭐 프랑스 특허청이라든가 대법원, 관세청 이런 유관기관을 또 처음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개요를 보시면 이제 프랑스는 이 지식재산권 법이 이제 저작권 특허법 상표표 이렇게 이제 하나의 내용을 모두 통합해서 지식재산권 법전이라는 이제 하나의 단일법에 의해서 좀 이렇게 통합적인 보호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가 다양한 제도 개선이 있었는데 특허 제도에서는 이의 신청을 도입을 하고 실체 심사를 강화하고 상표 제도에서는 예전에는 취소 심판 제도 같은 게 없었는데요. 무효라든가 취소 심판 제도를 신설해서 어떤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한 개선이 많이 있었습니다. 조약 현황은 아까 말씀처럼 헤이그, 마드리드, PCT에 대해서 이렇게 주요 현황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허 보시면은 우리나라랑 달리 심사 청구 제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제 기간도 독일과 프랑스는 모두 6개월로서 우리나라랑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는 이제 예전에는 좀 실체 심사를 되게 이제 제한적으로 해왔었는데 2019년도에 이제 특허의 어떤 안정성 같은 걸 도모하기 위하여 법 개정 이후에는 특허 등록 요건에 대한 실체 심사를 강화하고 이의 신청 제도를 이제 도입을 하였습니다. 밑에 이제 IP 출원 현황이고요. 보호 대상은 프랑스는 조금 특이점이 특허와 실용신안 모두 다 그냥 발명으로서 이제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실용신안을 딱 이렇게 고안으로만 한정하진 않았습니다. 주요 등록 요건 보시면 이제 발명 특허는 당연히 신규성, 산업상 이용가에서 진보성 요건을 만족해야 되고요. 이제 실용신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선행기술 조사 보고서가 작성되지 않기 때문에 신규성, 진보성에 대한 요건 같은 게 별도로 심사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특허 사유는 독일, 프랑스 대부분 이제 비슷하고요. 그냥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게 공제의 주장이 12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다. 라는 점이 특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이제 우선권 주장 기간 같은 경우 우리나라랑 동일하게 최초 출원일로부터 우선일로부터 12개월이 되겠습니다. 절차 일반에 대해서는 독일과 마찬가지로 프랑스에 직접 출원하거나 우선권으로서 진입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실무상 많이 이용하는 PCT 출원, 유럽 특허청을 통한 이제 출원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아까 처음에 개요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에 2019년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등록 요건에 대한 실체 심사를 조금 강화했고 이의 신청제도 이제 신설해 가지고 좀 이렇게 실체 심사를 강화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속 기간은 특허의 전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고요.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10년입니다. 연차료 같은 걸 이제 납부해가지고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이 권리를 이제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특이사항이 있어서 디자인 제도는 이제 특이사항을 보시면은 디자인은 실체 심사는 이제 공소양서 위반 정도만 체크하는 정도로서 사실상 거의 무심사에 가까울 정도로 이제 등록이 비교적 쉽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의 보호 기간이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장기간으로서 출원일로부터 최대 25년까지 보호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별도 무효 심판 제도 같은 건 없기 때문에 법원에 이제 무효 소송으로 다투어야 되는 것이고요. 보호 대상은 이제 디자인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다르지는 않을 것 같고 밑에 이제 등록 요건 보시면 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이 신규성 및 고유성을 가져야 되는데 신규성이라는 개념 우리나라의 개념과 동일하겠고 고유성 이제 창작성 정도로 이렇게 대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개 디자인과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이제 동일한 대자뷰 인상을 주지 않으면 이 고유성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속 기간은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보다 조금 더 장기간으로서 최대 25년까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표 제도는 이제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이제 등록 전 이의 신청 제도가 이제 존재를 하지만 우선 심사 제도 같은 건 없고요. 이번에 조금 조사를 하다 보니까 좀 특이 개정 사항으로서 그러니까 올해 4월부터 이 상표에 있어서는 프랑스에서 무효 취소 심판 제도가 신설돼 가지고 기존의 어떤 이제 법원을 통한 이제 소송 절차가 아닌 이 신속한 좀 행정 절차를 통해서 무효 취소를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밑에 이제 IP 출원 현황이고요. 보호 대상에 있어서의 뭐 상표는 우리나라 마찬가지 특별한 제한이 없고 뭐 대부분의 국가가 지금 그렇듯이 비정액적 상표도 보호를 하고 있고요. 주요 등록 요건은 결국 유럽에 있어서는 이 식별력 같은 절대적 거절 이유와 밑에 상대적 거절 이유로서 이제 선행 상표 이제 조촉 같은 걸 판단할 수가 있는데 상대적 거절 이유는 독일, 프랑스 모두 다 이의 신청 있는 경우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린 절차 일반에서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고 상대적 거절 이유는 실체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뭐 출원 이에서 이제 상표의 실제 사용이 요구되지는 않고 이의 신청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똑같습니다. 출원 공투 2달 동안 이제 이의 신청이 가능하고요. 이때 이제 상대적 거절을 심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존속 기간은 프랑스도 이 등록일로부터 10년이 아니라 이제 출원일로부터 10년이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갱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는 조금 특이한 게 불사용 심판에서 불사용 기간이 5년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가 이제 3년인데 프랑스는 이제 5년으로 비교적 이제 장기간의 어떤 불사용을 용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 등록된 상표에 대한 양도 같은 거에 대한 내용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북에서. 그다음에 분쟁에 있어서는 뭐 사법제도 일반을 그냥 이렇게 소개하고요. 지재권 관할에 있어서는 이 특허 실용 신안 반도체 집적회로는 파리 지방법원에 전속이 되어 있고요. 이 상표라든가 디자인 저작권은 10개 지방법원에 이제 전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관할이라든가 이제 분쟁 일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상세 내용은 가이드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일본에 대한 건데요. 뭐 이제 일본도 마찬가지로 국가 일반 현황을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관 기관으로서 지식재산 전략본부라던가 일본 특허청, 뭐 관련 세관이라던가 이런 기관들을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은 사실 우리나라랑 거의 제도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특허 실용 신안 우리나라의 디자인법, 일본에서 이제 의장법, 상표법 같은 걸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식재산 기본법이라는 법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조약에서도 헤이그, 마드리드, PCT 위주로 해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허는 뭐 최근에 이제 일본은 조금 이렇게 특허 출원 건수가 조금 감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원이라든가 제3자의 어떤 이용사의 균형이 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절차적 개선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가지고 이런 방향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사증인 제도라든가 이런 이제 개정의 논의가 여러 가지가 조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도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코비드 이런 이제 바이러스의 문제로서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이제 노력을 많이 개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호 대상에서 이제 특허, 실용신안에 대한으로 나눠져 있고요. 뭐 특허의 발명의 정의, 실용신안의 고안의 정의는 일본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나라랑 표현도 거의 이제 동일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등록 요건에서 특허는 심사주의, 실용신안은 무심사주의고, 특허는 당연히 신규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진보성입니다. 실용신안에 있어서도 뭐 신규성, 진보성을 만족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진보성의 판단은 이제 극히 용의로서 이제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공지에도 우리나라랑 똑같은데요. 이제 프랑스, 독일과 달리 1년의 유예 기간입니다. 그래서 신규성 상실에 대한 내의가 1년이니까 사실 이제 우리랑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용신안도 특허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절차 일반에 있어서 심사 청구 기간도 우리랑 똑같은데요.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제 심사 청구를 해가지고 이제 실체 심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뭐 거절 이유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도 이제 절차적으로 우리나라 특허 제도와 거의 동일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용신안에 있어서는 사실상 무심사주의를 채택해가지고 방식 요건이라던가 이제 등록에 필요한 이제 기초적 요건만 심사를 하고 있고요. 뒤에 이제 존속 기간에 있어서는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 출원부터 10년인데 처음에 이제 등록료는 우리랑 마찬가지로 이제 3년까지 이 특허료를 납부하고 4년 차 이후부터는 이제 매해 연차료를 납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 제도에 있어서도 뭐 우리랑 동일한데요. 이제 권리자의 최근에 이제 디자인에 대한 어떤 권리자 보호를 조금 강화를 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지만 특허법에 관련된 내용은 이제 많이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 대상에 있어서 이제 디자인의 정의는 이제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이들의 조합 등등으로서 시각을 통해서 미감을 일으키는 것, 우리나라의 디자인 보호법과 사실상 동일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등록 요건도 공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창작비, 용이성으로서 실질적으로 우리랑 동일하겠습니다.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조금 우리랑 다른 게 이제 최장 25년이고요. 뭐 연차를 납부 의무는 당연히 있겠습니다. 상표 제도를 보시면 상표도 우리랑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요. 이제 소리라던가 최근에 뭐 동작 상표, 색채 상표 같은 새로운 유형의 상표를 이제 보호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 당연히 일본도 세계적 흐름에 따르고 있지만 실제 그 보호 수준에 있어서는 다소 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이런 이제 리포트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보호 대상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치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장뿐만 아니라 동작 상표, 홀로그램, 이체 상표 등등 소리, 위치 상표까지 다 보호를 하고 있고요. 주요 등록 요건에서 우리랑 마찬가지 식별력의 유무, 타인의 어떤 등록 상표라든가 타인의 이제 주지 전명 상표의 혼동 가능성 이런 것들이 주요 등록 요건이 되겠습니다. 존속 기간은 우리 상표법과 마찬가지로 등록일로부터 이제 10년이고요. 이제 아까 독일, 프랑스는 출원일로부터 10년이었는데 일본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등록부터 10년이고 다만 당연히 이제 갱신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분쟁제도에 있어서도 뭐 지재권에 대한 관할이 이제 최근에 특허 실용 신안에 대한 소송을 종래 관할법원에 추가해가지고 도쿄 지방재판소라든가 오사카 지방재판소가 경합 관할을 갖게 됐고요. 그 다음 이제 침해에 있어서는 특허 실용 신안 침해 소송 1심을 도쿄 지방재판소와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전속 관할하고 항소심을 도쿄 고등재판소의 관할로 이제 전속시키는 일부 이제 관할에 대한 최근 이제 개정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독일, 프랑스, 일본에 대한 주요 내용을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 다만 이제 요거는 이제 간략하게 이제 개요 수준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자세한 내용 이제 말씀드린 바 같이 저희들이 HTML을 통해서 이제 IP 나비에 가이드북이 이제 전부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HTML이 아직은 아마 지금 HTML 작업이 지금 조금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요. 사업 기간상 아마 이제 12월 말이라던가 내년 초에 이렇게 이제 올라오게 될 것인데 해당 뭐 URL 같은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그 포털에서 우리 보호원 사이트 그냥 찾으셔도 될 것 같고요. 또 그냥 IP 나비라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뿐만 아니라 올해 국가가 들어가는 독일, 프랑스, 이제 일본까지도 모두 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모바일이 됐던 웹이 됐던 그냥 인터넷상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그냥 확인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지금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지금 이건 아직은 이제 말레이시아로 예를 들어놨는데 PDF 이제 다운로드를 받으셔가지고 PDF 문서 형태로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뭐 보관하고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올해 독일, 프랑스, 일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식재산권 보호 가이드를 이제 가볍게 사업 내용과 더불어서 내용을 소개를 드렸고요. 우리가 뭐 아시겠지만 이제 보호원에서 이 지재권 보호 가이드를 이제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을 이렇게 매년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아마 이제 내년도에도 또 주요 국가 위주로 해가지고 온라인으로서 이렇게 제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가이드북이 이제 아무래도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해당 국가에서의 지재권 내용을 확인하는데 기초적인 참고 자료는 되실 수가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이제 필요시에 좀 활용하신다면은 그래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장시간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다음에 이제 또 가이드북의 어떤 사업 내용 같은 게 있다면 또 다음 기회에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